당신의 계절을 더블업시키는 골든타임 더블 밸류업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미스터입니다. 네, 8월 4일 오늘 화요일이고요. 네. 어제 하락을 만회시킬 좋은 기운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런 화요일 아니겠습니까? 어제 야간 선물 좀 드라마틱했는데 네. 오늘 좀 기대를 한번 걸어보죠. 푹 빠졌다가 이제 말아 올린 거죠? 맞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갔던 거예요? 야간 선물 제가 5점 몇 프로? 아, 그래요? %대. 그러다가 다시 쭉 말아 올리는 모습.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은 조금 힘받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아주 센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 보노보노 하보노님과 함께 오늘도 우리 시장 실시간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하보노 선생님께서 보실 때 오늘 장은 조금 힘이 있는 장이에요, 없는 장이에요? 지금 적당한 것 같아요. 적당한. 네. 어제 이제 마지막에 한 8시까지 끝날 때가 네. 야간 선물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3% 정도였고 그다음에 새벽에 이제 ADR이 5% 이상 빠지면서 야간 선물이 5% 이상 빠졌는데 물론 이제 범용 반도체 일부가 많이 회복을 했어요. 특히나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한 6% 정도 마이너스 6% 갔다가 이제 상승으로 갔으니까 그래요? 많이 돌리기는 했는데 오늘 중요한 거는 수급입니다. 수급. 네, 수급이 다들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어제 4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선물이 외국인 선물이 2.3조를 한 방에 던졌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3.8조 정도의 외국인 선물이 이탈이 됐거든요. 어제요? 네. 장 막판. 장 마감하고 그래요? 네. 왜? 그래서 그러니까 기분 별로 안 좋더라고. 그거. 네,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 보통 이제 옵션 위클리 만기라든지 그런 것을 좀 흔들려고 포지션을 잡은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미국장이 강하게 올랐잖아요. 특히나 하이퍼스케일러 중심으로 올랐고 네. 범용 반도체가 좋지 않더라도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좋으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투자 확대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군이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네.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결국에는 상황은 좋은 건 맞는데 이제 수급이 그에 맞게끔 움직이는지가 중요합니다. 전일에도 사실 초반부터 외국인이 좀 가파르게 팔면서 빠르게 팔면서 우리가 낙폭이 확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선물 이탈에 따른 좀 그게 되돌림이 있는지 그리고 외국인이 그런 이제 대외 변수에 맞춰서 좀 돌림이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동시효과 이후에 본장이 열리면 수급에 따라서 방향성이 확 갈릴 수 있다. 그래서 미국장이 좋았지만 네. 만약에 외국인이 던지고 선물 매도가 강하다. 그러면은 저는 전강 후약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외국인이라는 게 네. 어디 외시의 이름이 국인이 아니고 간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예. 수많은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 시장에 투자를 이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들도 누가 이순신 장군이 명령 내리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건 아니고 외국인들도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려 이제 열심히 투자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어떤 방향성을 갖고 동시에 이렇게 막 움직인 일들이 많아요? 있습니다. 그거 보는 기준이 있어서 그런데 네. 보통 이제 미국 기업들의 움직임 그리고 특히나 미국 기업의 파생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옵션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전날에도 외국인 선물 자체가 많이 던지면서 풋옵션을 매수하고 콜옵션을 매도하는 그러니까 하방이 됐을 때 상승이 커지는 포지션을 좀 구축을 해놨어요. 물론 이게 한 번에 돌릴지 되돌려서 이제 포지션을 바꿀지 안 바꿀지는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포지션 자체를 조금 부정적으로 잡아두면 조금 이게 힘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를 흔들면 미국 반도체가 흔들리잖아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8월 중순까지는 미국의 대부분의 반도체에 대한 옵션의 흐름이 그렇게 아직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부정적인 풋 포지션이 좀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그만큼 우리 지난주 금요일처럼 쇼스퀴즈가 막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라갈 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겠지만 계속적으로 짓누르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하루 오르고 어제 또 하루 떨어졌잖아요. 오늘 만약에 올라간다 쳐도 내일 또 수급으로 짓눌러서 빠지는 상황이 생기면 그만큼 투자자들이 의사결정하기가 힘들어지는 거니까 지금은 이제 이중바닥 일봉으로 보면은 외바닥은 걔네들이 나왔어요. 팀으로 움직이지는 않죠. 뭐 이렇게 누가 전화 딱 돌리면 네. 야 오늘 큰 손들 외국인 큰 손들 모여갖고 그래 오늘은 밀자 선물 한번 풋으로 가 뭐 이제 이런 걸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해요? 그거는 네 할 수도 여러 가지 음모론이 있죠. 음모론이 있죠. 네. 네.
근데 충분히 그런 의구심이 들만해요. 원팀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맨날 가져오시는 풋콜 레이시오 이런 거 보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보수적입니다. 네, 보수적이에요? 네, 오늘도 이따가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좀 보수적인 상황이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선물 9시 딱 땡치는 거 보고 그다음 얼마나 돌린지 보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어쨌든 지금 그나마 좋았던 게 전일에 샌디스크가 풋콜 레이시오가 한 1배, 1.2배까지는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옵션에 대한 포지션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 그리고 좀 이런 속스나 아니면 SK 하이닉스 ADR 같은 경우는 8월 이후에는 그래도 좀 포지션이 좋은데 샌디스크나 뭐 기타 다른 쪽은 10월까지도 안 좋게 세팅이 되어 있는 쪽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8월 중순까지는 일단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 그 사이에 뭐 이중 바닥 나오면 여기 밑으로는 이제 외국인 수급 이탈 없으면 좀 모아가도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겠지만 네. 그 전까지는 우리가 현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현금이 많고 포지션이 없는 상황이면은 저도 막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뭐 지금 밸류 싸고 하니까 한번 해볼만 할 수 있죠. 또 외국인이 대량 들어오기도 했고 반등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이 지금 현금이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가정을 했을 때는 돌다리를 좀 더 많이 두들겨 보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인 거죠. 아니 근데 이제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거는 네. 만약에 그렇게 움직이는 게 실제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래 보이면 지금 뭐 풋콜레이쇼 보고 무슨 뭐 금리 보고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걔네들이 미는 대로 미는 거고 땡기는 대로 땡기는 거면 그러면 우린 주식 투자를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 구조가 이번에 참 또 취약하다는 걸 느꼈죠. 네. 근데 꼭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그러니까 게 그들이 만약에 정말 그냥 제 생각대로 네네. 여러 요소들 따라서 이제 그들도 막 개별적으로 투자하는데 하다 보니 어떻게 이제 몰려서 이렇게 이제 오기도 하고 또 저렇게 가기도 하고 이런 거면 그래 열심히 나도 뭐 투자해서 공부해서 한번 뭐 열심히 여기 시장에서 먹어보자 이럴 수 있는데 네. 만약에 그들이 사실은 웬만한 큰 손들은 다 연결이 돼 있고 그냥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것들이 그들의 의지에 의해서 이제 우리의 가격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라면 그럼 뭐 주식 투자를 왜 합니까 여기서?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안정적인 시장 기축 통화로 가고 통화 유예 그 이제 거래량이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게 네. 그런 이제 변수를 조금 줄이기 위함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슈를 체크를 해야 되느냐? 네. 그들은 누를 때는 한 몸이지만 네. 또 배신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좋은 이슈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장은 그걸로 커버하기 힘드니까 만약 미국장이 올라요. 네. 그러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돌잖아요. 네. 그러면 기관의 수급들도 또 들어올 거고 그들이 모든 거 다 컨트롤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누가 먼저 걷어들이는지에 따라서 또 수익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지션이 항상 일관되게 유지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변곡점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을 찾는 걸 우리가 하는 거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은 개인이 매수 주체가 됐을 때 올라간 거는 거의 이번이 처음이죠. 예, 그러니까 코로나 때나 뭐 어떠한 수급이 엄청나게 빵빵하게 나오면서 기존에 주식을 하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하는 경우는 노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한번 1차 사이클이 좀 지나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변동성 장세에서는 개인이 수급 주체일 때는 저는 일단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 그래서 근데 외국인과 기관이 좀 들어와야 된다. 맞아요. 우리 정프로의 이 말씀이 충분히 와닿죠. 그러니까 지난 사후적으로 보면 네. 그렇게도 보인다. 그만큼 야속하다라는 건데 그거는 참 기도의 영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명은 정해져 있죠. 하지만 운명을 또 개척하는 거니까 그거는 기도의 영역인 것 같다.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면은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긴 하거든요. 제 방송에서는 그냥 국장하지 마셔라. 왜 국장에 꼭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장 방송이지만 저는 만약에 그런 음모론이 많이 내가 생각이 들고 그다음 국장이 외국인의 수급이나 이런 거에 너무 영향이 크잖아요. 그럼 국장을 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 진짜 외국인들이 왜냐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주식시장에 또 뭐 업종에 계신 분들이니까 어쩌면 저보단 더 아실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혹시 만약에 그런 게 실제로 있긴 있으면 계속 하는 게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음모론적으로는 있는데 뭐 그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어차피 주식이라는 것은 그 돈을 벌기 위함이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져서 예전에는 미국 주식하려면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해외 주식하는 게 너무 쉬워졌죠. 예. 그래서 만약에 국장이 좀 너무 힘든 상황이라면 저는 해외를 가시는
것도 좋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 왜 났냐 이렇게 하실 건데 아니에요. 그거는 네, 이제 네, 선택인데 네. 그래도 뭐 이런 건 법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네.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늘상 말씀드리지만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네. 바꿀 수 있다라고 보면 또 국장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것이고. 국장은 국장의 메리트가 확실히 있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최대 하락폭을 생각하시거나 네. 조금 그런 부분에서 자산 배분을 하고 싶다면 저는 적극 활용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사실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여전히. 그건 뭐 아무도 모를 겁니다. 아무도 모른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대략 뭐 2% 내외 정도로 플러스가 나는 것 같고요. 네. 네. 상한판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시가총액 상위 흐름을 보시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한 2% 정도 대략 올라가고 있는데 요 정도가 아까 이제 한 3% 정도까지는 올라갔거든요. 그 수급 그 흐름이 전일 이제 그 장 마감하고 애프터마켓까지 떨어진 게 한 3% 정도는 돼요. 그래서 그 정도만 좀 돌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오히려 다른 쪽들이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지금 변압기 쪽 움직임이 나오는데 사실상 오늘 특이점이 보통 범용 반도체가 안 좋으면 네. 좀 부진하면 그 AI 인프라 기업들이 잘 못 날뛰어요. 근데 오늘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좋으니까 뭐 이튼 같은 경우가 이 거래일 동안 15%나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트는 지금 신고가입니다. 어허. 우리나라 변압기는 지금 주가가 박살나 있어요. 예. 이트는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반도체가 별로 좋지 않고 우리나라도 반도체가 별로 좋지 않아서 연동성이 있는데 네. 변압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안 좋은데 어. 미국은 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산업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게 맞고 우리나라 특성에 따라서 지수가 떨어지니까 같이 끌려 내려갔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야, 너 변압기 리포트를 읽어보시면 변압기는 수주잔고도 좋고 뭐 실적도 좋은데 이런 산업이 방산도 있고 조선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조금 달라요. 이게 방산이랑 조선은 물론 조선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연동이 많이 되어 있어서 좀 프리미엄이 있지만 네. 방산 같은 경우는 똑같이 수주잔고 꽉 차 있고 28년도 이후 때까지 좀 꽉 차 있거든요. 변압기도 똑같지 않냐라고 보겠지만 변압기는 만들 수 있는 데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특히나 765kV 이상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네. 우리나라가 미국 지금 지분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변압기가 다른 산업군들 대비했을 때는 저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외신을 많이 보시면 그 반도체 병목 현상이 지나가면 AI 인프라 병목 현상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거기서 제일 거론이 많이 되는 게 변압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틀의 흐름을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근데 지금 주가는 대부분 좀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역사적으로 내수 시장이 작으니까 우리에게는 늘상 이렇게 챌린지가 있는 것 같은데. 수출을 해야 되니까. 네, 아무래도 내수 시장이 진짜 빠방했으면 뭐 이런저런 외압에 어느 정도 좀 경고했을 텐데 그게 또 우리의 단점이자 또 장점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얘기 좀 해볼까요? 한 13년 만인가? 어쨌든 미국이 엔화에 개입을 했잖아요. 예. 네, 엔화가 꽤 강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 페이퍼들 보니까 다시 뭐 항상 뭐 가능성이죠. 근데 저는 뭐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는 사실은 약간 뭐 다른 생각도 있는데 어쨌든 엔캐리 막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엔화는? 엔화는 엔캐리는 140대에 들어가지 않으면 신경 안 쓰시면 됩니다. 아하. 일단은 이전에도 한번 160 정도까지 엔달러가 그 하락을 했다가 네. 엔화가 강세가 나왔을 때 140대 초반에 한번 블랙 먼데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140대 초반이에요.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됐었던 주요 밴드가 140대 초중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155잖아요. 네. 155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150 이하로 일단 떨어져서 140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다. 근데 다만 어떤 건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엔화가 강세가 되면 될수록 이제 국채 수익률이 변동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클래리티 법안이 이번에 빠졌잖아요. 빠지고 밀렸기 때문에 저희가 클래리티 법안을 중요시하게 보는 건 그게 되면 코인 자금으로 국채를 살 수 있어서 국채 네. 수익률 좀 조정을 할 수 있는데 단기물. 그 부분이 조정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조금 밀려난 상황이고 엔화가 강해지면서 이제 국채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면 좀 실적에 대한 기준치가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단기적으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결국에는 밸류 중심으로 움직임이 나올 텐데 보통 주식시장 같은 경우가 이렇게 국채 수익률이 높아지면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네. 수급 자체가 명확하게 붙는지를 좀 계속 확인을 하시는 네. 상황에서만 좀 매수 매도를 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판을 정해놓으시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개입을 했지만 달러엔이 140엔까지 내려가지 않고서는 그게 인기치일 수 있다. 아직은 140엔대. 네, 아직은 좀 140엔까지 여유가- 가면 아마 캐리 트레이드가 나올 겁니다. 네, 여유가 있다. 네. 근데 외신들 보니까 유로화를 이번에 쫓하고 엔화를 롱했으니까 사실 달러 인덱스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향은 또 크지 않을 거다 이런 페이퍼도 있더라고요. 달러의 영향은 크지 않을 거다. 그렇죠. 원래는 이제 달러를 팔고 엔화를 샀어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국채 수익률 등등이 위시했었다면 근데 이번에는 유로화를 팔고 엔화를 사는 거니까 그게 효과가 뭐 있겠느냐 뭐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 일본의 정책을 좀 배제하고 나온 것 같아요. 일본의 정책이 지금 굉장히 엔화 강세를 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그들이 어디까지 그 재정 정책이나 할지는 좀 봐봐야 되겠지만 그거는 이제 일본의 정부 의지나 속도에 따라서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네. 물론 그렇게 안 되면은 아마 좀 제한적인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대외 변수 이것도 하나 좀 볼까요? 우리 시장이 오늘 어쨌든 기대 큰 변동이 있은 다음에 오늘은 변동성이 좀 작다라고 이제 보이니까 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 네. 네네. 트럼프의 이 타코 치고는 꽤 안 내려가네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왜 이러지? 그리고 트루스 소셜 오늘 또 열심히 썼잖아요. 내용을 보면 네. 맹비난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뭐 이란이나 이스라엘이 사실 컨트롤이 잘 안 되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주고받고 하고 있고 해서 이거는 좀 변수 요인을 그냥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를 막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맞추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능성 자체를 배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안 떨어진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라면 그렇게 되면 전쟁주들을 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움직이는 거 보는 거죠. 만약에 좀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반영이 되거든요. 테마주가. 그래서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외신이 뜨면 바로 테마주가 움직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지표 삼아서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면 이게 움직이면 시장이 안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빠른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유가가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면 당연히 이제 치플레이션에다가 인플레이션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매크로 지표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매크로 부담감이 커지면 아무래도 별로 좋지 않겠죠. 국채에 또 영향을 줄 테니까 네. 그렇게 연결고리를 지어서 매크로 부분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한번 쭉 봤고요. 그래도 예상 가격은 코스피 코스닥도 플러스로 그러네요. 들어왔네요. 강보아. 네,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이제 대주전자재료나 이제 2차 전지 쪽이 좀 좋았는데 사실 미국장에서 테슬라를 기반으로 2차 전지 쪽이 조금 반등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리고 지금 RHFIC 같은 경우는 이제 전날에는 AXT 그리고 금일 같은 경우는 뭐 루멘텀 홀딩스나 코닝, 코일런트 이런 광통신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광통신이 강하면 보통은 광통신 관련주랑 통신 장비가 같이 움직입니다. 네. 그리고 광섬유가 중국 쪽에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도체가 일단 전반적으로 좋으니까 지금 소부장들이 올라가고는 있는데 요건 대형주가 좀 가야 돼요. 네. 지금 장비주가 원래는 마이웨이로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움직이진 않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상승이 제한되면 오히려 지금 전선주나 이런 것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AI 인프라 쪽에서도 충분히 반도체 밸류체인 단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꽤 있기 때문에 네. 소부장에 대한 매력도가 조금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본주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대형주가 올라가면서 같이 끌려가는 흐름들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가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다라고. 주주 환원. 네, 보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카운트다운이 들어갔죠 이번 주가. 네. 그리고 네. 월요일 날 장 어쨌든 안 좋았으니까. 근데 그 전날에 급등한 거에 비해서는 되돌림이라 하더라도 장막판이 너무 무너져가지고 좀 불안하다 했는데 어쨌든 기사회생으로 간밤부터 좀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 시장 시작했는데요. 네. 가장 궁금한 게 풋콜 레이시오예요. 풋콜 레이시오요. 네. 네. 요거를 보여드리면 자 일단은 제일 좋았었던 샌디스크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샌디스크부터 볼 건데. 일단은 샌디스크가 반도체 업종 중에서는 조금 많이 상승 흐름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콜 볼륨이 훨씬 더 높고요. 그다음 콜풋이 어느 정도 이제 비율을 맞춰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네. 이게 과거에는 우리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막 3배, 뭐 5배, 10배 이렇게 차이가 났었거든요. 꽤 좀 좋아지긴 했는데 문제는 보시면 요게 이제 이 옵션 체인이잖아요. 체인으로 보시면 여전히 이게 8월 중순까지가 대부분 특히나 8월 21일에 대부분 풋이 많이 깔려 있고요. 그나마 콧이 좀 많이 쫓아오긴 했는데
네. 이게 지금 9월, 10월까지도 연장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샌디스크 왜 그러지? 네, 그래서 다른 속스나 이런 것들은 좀 그나마 괜찮은데 그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일부 개별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길이가 길어지고 있거든요. 여기 네. 보시면은 이 8월 21일에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월에 보시면 콜이 많고 그다음 10월대에서 또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중장기로 봤을 때 좀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 그리고 8월 7일에도 콜풋 레이시오 PCR 같은 경우가 벌써 3.5배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어서 여전히 좀 부담스럽긴 하다. 근데 이제 요것만 지나가게 되면은 나름대로 뒤집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엔 이번 주 목금이 좀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번 주 목금에 위클리 네. 옵션이 지나가고 전일에 팔았던 선물 수급이 좀 돌리면서 어떠한 흐름이 만들어지면 네. 그때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개선이 되면서 좀 뒤집기가 될 수 있고 네. 그리고 8월 7일 전에 보통 목요일부터 요즘에는 걷어들이는 성향이 좀 있거든요. 미국들이. 그래서 이 목요일날 우리나라 위클리 좀 지나가면서 금요일날 좀 대비한다면 결국에 목요일 오후장부터 금요일 오전장이 조금만 변수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나 목요일엔 또 실적 발표도 있잖아요.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스토리가 있어서 만기일 전에 한번 흘렸다가 하는 패턴이 있어요 요즘에. 네, 요즘에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목요일 오전부터는 조금 더 수급적인 부분을 더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애지간히 흔드네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푸콜레이쇼가 어느 정도 숫자 정도 되면 이제 적당한 투자하기 좋은 거예요. 뭐 2배 이하 정도면 그럴 듯하긴 한데 전반적으로 반도체는 2-3배 이상이 많아요. 풋 포지션이 많기 때문에 좀 이게 어느 정도 비율이 맞춰지는 게 좋고 사실은 콜옵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네, 위를 상반기에는 완전 반대였는데. 네, 완전 반대였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뭐 볼 필요도 없었는데. 그렇죠. 그래요? 네. 이제 볼 때가 됐군요. 네, 상한판 한번 보이세요? 네,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좀 보시면 일단 수급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외국인 수급이 1,400억 정도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선물도 크게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이러면은 좀 장 초반에는 눈치 보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미니 지수 선물이 강하게 올라가지 않으면 단기 차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일단은 별로 좋지가 않아서 네. 방금 이제 외국인 좀 돌기는 했는데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수급이 늘어나는 흐름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물이 안 돌리면 기간에서 매도가 유지가 더 확대가 될 수 있어요. 특히나 기간에서 금투가 많이 던질 수 있고 금투는 대부분 80-90%를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로 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에서 금투가 많이 던진다라고 하면은 그냥 반도체 수급이 안 좋아지고 있구나로 그냥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 일단 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외국인이 네. 조금 돌아왔나요? 외국인은 지금 거래소에서는 135억 원 정도 들어와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257억 원 나가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큰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는 어땠죠? 네, 시가총액 상위로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게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라가는 거는 아무래도 ADR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분석하기가 편해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3.7%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하이닉스 올라가니까 스퀘어가 조금 더 빨리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잠시만요. 같고. SK하이닉스가 ADR 기준으로 계산이 쉽다는 거는 프리미엄 그거 딱 사람들이 계산해서 그 정도만. 그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ADR이 움직이는 거를 매일 보시면서 하이닉스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ADR 변동수가 있을 때 우리가 대충 어느 정도 비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계산을 해서 네. 보시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대충 이제 네. 웨이트를 좋아하고 감을 잡으신다는 말씀. 네네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는 훨씬 더 하이닉스가 좀 유리한 포지션에 있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MLCC 관련된 가격 인상 부분으로 계속 플러스 알파 요인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변압기랑 또 이 기판이나 이런 쪽에서는 리포트가 최근에 긍정적으로 나온 쪽들이 일부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코스닥에서는 이게 오늘 조금 걱정됐었던 건데 코스닥이 아무래도 신용잔고나 이런 부분들도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미국의 섹터 맵을 보시면 사실 오늘 경기 방어주는 전반적으로 안 좋았거든요. 그게 이제 바이오나 소비재 이쪽이 안 좋았는데 다행스럽게도 전일 펩트론 이슈가 있어서 좀 좋았었던 부분이 있는데 금일도 바이오 중심으로 일단 올라가고 있어서 이러면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유리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광통신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하게 들어오고 그다음 메리에스 벤처 투자도 그 스페이스X가 네. 실적 발표 앞두고 좀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로켓랩이나 인투이티브 머신즈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순환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미국장에서 강했었던 광통신 그리고 위성 이런 쪽들이 국내에도 연결고리가 지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대체로 근데 시장 빨간색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코스닥은 전일과 마찬가지로 수급이 나가도 좀 마이웨이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코스피는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수급이 안 좋아지고 수급이 명확하게 돌리지 않으면 전강 후약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네. 들어오면 분명 분위기가 좋아질 건데 수급이 안 들어오면은 언제든지 이 상승폭이 다 반납이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수급이 안 들어오면 국내 반도체 주식들이 흔들릴 거고 국내 반도체 주식이 흔들리면은 미니 나스닥도 영향을 받아요. 그럼 미니 나스닥 100 지수 선물이 변동이 나오면 또 이게 ADR이나 이런 쪽에 연결을 주거든요. 그럼 그게 또 돌려서 ADR 떨어지니까 하이닉스 또 조정 나오겠네 이런 플레이로 넘어가기 때문에 오늘은 외국인 선물이 명확하게 들어오거나 네. 아니면 외국인 선물이 그래도 조금은 되돌림이라도 나오던가 뭐 두 개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연 수급이 중요한데 뭐 때문에 들어올까요? 환율 때문에 들어올까요? 외국인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면 오른다는 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항등식과 비슷하게 졌는데 물론 방정식이지만 그럼 뭐 네. 때문에 들어오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매크로 지표에서 보면 이제 환율이 이전보다는 좀 원화가 여건이 좋아졌다. 그런 거보다는 저는 네. 환율도 이미 어느 정도 많이 내려와서 환율 때문에 바로 움직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요즘에 주가 흐름이 좋고 이제 AI 인프라가 움직이는 걸 보면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이게 하이퍼스케일러들을 우리가 너무 의심했구나. 그리고 회계 기준을 바꾸면 충분히 뭐 잉여 현금 흐름도 대체가 되는구나. 그리고 수익성 부분이 그 오늘 제일 중요했었던 미국장 흐름은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수익성 완화잖아요. 우려가 완화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얼마나 프리미엄을 줘서 반도체에 대한 플러스 알파를 줄 것이냐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 부분은 사실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 네. 이제 해외에 좀 큰 이제 기관들이나 이런 쪽들이 수급을 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점점 뭔가 우리가 플레이하기 좋아지는 상황인 건 맞는데 어쨌든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은 너무나도 많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떠한 좀 모멘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개슴츠레 보자라는 거죠. 네. 좀 보수적으로. 그리고 오늘 또 개인만 사거든요. 네. 예. 개인만 사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어제도 개인만 많이 사가지고. 네. 개인들이 그래도 참 꾸준히 참 많이 사줍니다 우리 시장. 이제 개인 비중이 우리 전체 시장에서 좀 많이 늘지 않았어요? 아닌가? 엄청 늘었죠. 그죠? 네. 그럴 것 같아.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개인 비중이 엄청 늘었을 것 같아. 근데 최근 한 달 사이에서는 음. 개인 비중이 늘어날 때마다 별로 좋지 않았어요. 아. 네. 그래서 개인 비중이 많이 늘어나면 별로 안 좋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틀 동안에 벌써 한 7조 정도를 담았거든요. 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엄청난 상승이 나오기 직전에도 개인이 3거래일 4거래일 동안 한 13조를 샀습니다. 그중에서 9조에서 10조를 털어먹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남아있는 그 조금 강성 개미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좀 수급적으로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을 때 외국인이 별로 강하게 매수가 왔었던 적이 없어요.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있으면 올라가겠지만 그래서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아마 싫어하실 거예요. 너 왜 자꾸 올라가는 초치냐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저는 섣불리 들어가서 물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웃돈을 주더라도 확실히 돌렸을 때 하시는 게 더 낫다.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물렸던 사례가 지금 한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최근 한 달 동안에 지금이 바닥일 거야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서 물린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물려서 고통을 받느니 조금은 여유롭게 잠이라도 좀 잘 수 있게끔 네. 이미 많이 포지션이 돼 있겠지만 남은 돈이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저는 기회가 된다면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옵션이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있을 때 특히나 목요일 오전에는 미국의 반도체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좀 뭔가 뒤집어질 수 있는 영향이 있고 그다음 아까 말씀해 주셨던 주주 환원 정책 관련된 내용들도 목금 혹시나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쪽을 중심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전까지는 조금 차분하게 보자. 네, 그러니까 보노가 말씀하시는 건 수급이 워낙 꼬여 있었고 지금 이제 파생 상품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니까 네. 꼬리가 몸통을 흔드니까 그 꼬리에 좀 과한 포컬 레이시오라든지 다른 것이 좀 안정되면 그때 봐서 좀 천천히 들어가도 늦지 않다. 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전일에 선물이 2.3조를 던졌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모르잖아요. 해답을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하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올라가면
뭐 내일 저는 욕을 먹겠지만 저는 그게 해소가 안 되면 뭐 트레이딩으로는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뭐 포지션을 구축해서 지금부터 나는 뭐 이거 뭐 9천 간다, 8천 간다 이렇게 포지션 설정 안 할 것 같아요. 예, 저는 좀 신중하게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되돌리면 들어가도 괜찮은 되돌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지금보다 한 6천만 한 800쯤 되면 들어가도 괜찮은 되돌림이에요? 그거는 이제 차트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잠시만요. 여기 종합 차트. 그때 그 하락 추세의 네. 저항선을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거를 맞습니다. 뚫어야지 그래도 저항이 지지선이 된다. 그 맞습니다. 선이 정프로가 얘기했던 한 6,800선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아마 그쯤 네, 네. 지수로 보면 그 정도일 네, 텐데요. 6,700인가 8,000 예, 그건데. 일단은 반도체로 봤을 때는 우리가 기준점이 두 개가 나오긴 해요. 이번에 이제 금요일 날 상승을 했었던 구간이고요. 네. 제가 처음 나왔을 때 뚫어줘야 됐다고 얘기했었던 게 27만 2천 원입니다. 전자. 네. 네, 그래서 전자 기준을 여전히 27만 2천 원이 뚫려야 뭔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그럼 그때까지가 너무 멀지 않느냐. 지금 여기서 주가가 10몇 프로 차이 나는데 그러면 그 전까지는 트레이딩으로 하시면 되죠. 하실 네. 수 있는 분들이 한해서.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산업 매매를 하시고 추세 전환을 본다면 지금 주봉상으로도 한번 변곡이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이전 바닥에서 이중 바닥을 찍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돌리기 시작을 했을 때 네. 여기서 이제 캔들이 마감되고 만약에 양봉 캔들이 하나 더 나오면 이제 이중 바닥이 만들어진 거는 확인이 됐잖아요. 그럼 이중 바닥이 뚫는 가격에 지금 기준에 26만 2천 원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보신다면 26만 2천 원부터 보시고 추세가 돌려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리스크를 감소하시고 나는 크게 먹을래라고 하시면 퀵 수익을 볼래라고 하시면 그건 이제 투자 의사결정을 따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래도 기술적인 분석이 좀 가능한 구간 지금 아직도 5주선도 회복 못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풀베팅을 하시는 거는 추세 전환이 전혀 되지 않았는데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하이닉스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이닉스 기준도 제가 처음 나왔을 때 200만 원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직 한참 멀었죠. 네. 그리고 얘는 심지어 주봉상으로 아직 변곡점을 만들지도 않았어요. 예, 변곡점을 만들지도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돌린다라고 한다면 캔들이 좀 좋게 바뀐 상황에서 양양양이 나온다거나 그런 양양양. 식으로 뭔가 추세 전환이 확실하게 나와야 되고요. 적어도 일봉상에서라도 이중 바닥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그 기준을 보면은 172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172만 원은 적어도 넘어야 우리가 추세적으로 한번 돌리나 추세적으로 좀 사서 홀드를 좀 바이앤 홀드를 좀 해볼 수 있나라는 거를 고민 정도 해볼 수 있는 가격이 요 가격이다. 네. 그 전까지는 사실 트레이딩 영역이 강할 수 있다. 이건 단타 조장이 아니고 시장이 어렵고 수급이 명확하게 잡혀져 있지 않는데 무작정적으로 상방만 놓고 매매를 하시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은 리스크가 클 거고 물론 그런 리스크를 다 감당하겠다라고 하시면 뭐 편안하게 밸류 기준으로 싸게 사시면 되죠. 네. 근데 기술적인 분석을 조금 고려하신다면 적어도 뭔가에 바뀔 수 있는 초입 부분까지는 뭔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상황이라면 조금만 더 참아보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는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 구간에 들어갔으니까 트레이딩이 매우 중요하고 그럴 때 이제 차트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타이밍도 좀 보자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밸류 얘기를 안 드린 이유는 이미 다 아시잖아요. 지겨우시지 않을까요? 예, 밸류 나쁜 거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밸류 얘기는 그래서 안 하는 거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밸류 얘기를 정말 해야 될 때가 된다면 그때는 저도 밸류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선물의 수급은 어떻습니까? 우리 선물의 수급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선물은 크게 변동이 없어요. 예, 외국인 선물이 지금 82억 원 정도 요 HTS 기준으로는 마이너스로 잡히고 있고요. 외국인 현물 수급도 지금 뭐 349억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 기관 매도는 조금 더 늘어난 것 같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장 조금 눈에 띄는 특이한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 에너지 쪽이 좀 오늘 센 것 같고요. SGC 에너지, 뭐 SK 이터닉스 뭐 이런 데들이 좀 센 것 같고, 그다음에 D&D 파마텍, 애플론 뭐 이런 데가 한 10% 넘게, 뭐 19% 이렇게 가는 것 같고요. 역시 뭐 AI 챗봇 뭐 이쪽이 제일 세긴 하네요. 솔트루스랑 코난 테크놀로지 뭐 이런 데들이 한
거의 상한가 내지는 20% 이상 네.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상승률 상위 요거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이 화면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네. 오늘은 미국장 흐름을 굉장히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코어 이브가 19% 급등을 했고요. 대부분 AI 소프트웨어, 특히나 클라우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소프트웨어 쪽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땡땡 AI 붙어 있는 것들, 네. 그리고 말씀해주신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뭐 셀바스 AI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런 AI 소프트웨어 수급이 들어올 때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스페이스X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스페이스X 관련된 뭐 LK 삼양이라든지 그런 이제 위성 관련된 종목군들 강하고요. 그다음에 광통신 관련된 종목군들도 일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에너지 쪽, 그러니까 이제 플루언스 에너지랑 그다음에 블룸 에너지도 꽤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쪽이 부각이 되겠죠. AI 인프라 쪽으로 부각이 되고, 그다음 유가가 또 높은 수준이 나름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 대체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SK 이터닉스를 필두로 뭐 OCI 홀딩스라든지 GNC 에너지, 보통 땡땡 에너지라 해서 뭐 대명 에너지, S 에너지, GNC 에너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어요. 네. 땡땡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친구들이 좀 좋은 상황이고요. 아까 LK 삼양과 더불어서 스피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전부 다 미국장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장에서 강했었던 종목군들이 강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유지가 된다라고 판단하니까 WTI가 유의미하게 안 떨어지고 있겠죠. 그래서 알루미늄이나 이제 폐플라스틱 같은 경우, 탈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때 항상 움직이는 종목군들이라서 이런 것들은 테마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펩트론이 1112 지금 CDMO 상용화 관련된 기사가 어제 조선일보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걸로 어제 펩트론이 상한가 들어갔었고, 이제 올릭스라든지 뭐 D&D 파마텍 같은 비만 관련된 종목군들도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을 똑똑똑 보면은 대부분 미국장에서 강했었던 산업군들이 그대로 이어져서 국내에서 테마주로 형성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수급이 좀 애매하니까 미국장에서 굉장히 강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급등을 한 것들 중심으로 플레이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은 종목별로 시세가 좀 있네요. 네, 그 말씀드렸던 뭐 AI라든지 뭐 위성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대부분 다 이 코스닥에 좀 분포가 되고 있고요. 일단 바이오가 움직이면서 코스닥 지수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전일에도 외국인 수급이 변동이 있을 때 코스닥은 마이웨이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박살나는 동안에 코스닥 혼자 뭐 사이드카 걸리고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본다면 코스닥은 좀 마이웨이로 가는 것 같고, 신용 그 테이블로 보면은 확실히 다 떨어졌어요. 진짜 상승전 가격까지 다 빠졌다가 정말 맞을 만큼 맞았다가 가는 거라서 네. 약간 거기는 빈집털이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피는 여전히 신용잔고가 높은 편이라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보합권으로 내려온. 네, 삼성전자는 음전을 한 것 같고요. 네. 하이닉스도 아슬아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수급이 안 들어오면은 이게 이렇게 불안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미국장이 좋아서 분명 들어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조차도 3% 돌릴 것 같았거든요. 아침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수급이 안 들어오면은 이게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분위기가 좋을 때 전략 정강 후약 얘기하는 거 되게 힘들어. 왜냐면 올라가면 엄청 혼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수급이 안 들어오면 어쨌든 이게 흔들릴 수 있고, 범용 반도체가 좋았던 게 아니라 하이퍼스케일러가 좋았기 때문에 네. 수급적인 부분을 좀 명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갈 때 다 돼서 마지막으로 요것만 말씀을 드리면 네. 프로그램에서 이 프로그램 매매로 좀 보셔야 돼요. 지금 하이닉스가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긴 한데 순매도 상위를 보시면 지금 아직은 삼성전자가 안 잡혀 있잖아요. 나중에 한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순매도 상위에 이 그 삼성전자가 들어온지를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양쪽으로 나뉘어서 순매수랑 순매도가 되면 수급이 일치돼서 움직이기가 좀 힘들 거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순매도 상위에 올라오면서 하이닉스 순매수 상위에서 순매도가 나가면서 이제 보수적으로 빠진다. 이거는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아마 빼고 있을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같이 보셔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튼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우리 투자자들의 눈이 조금 불안불안하실 것 같네요. 오늘은 오를 거라고 아마 예상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떨어질 것 같은 날 좀 떨어지는 거랑 오를 것 같은데 분명히 떨어진 날에 좀 분위기가 느낌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그렇게 좀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우리 보노님과는 오늘 요 정도 시장 분석하고요. 예, 다음 시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